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같이 오랜만에 팀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오랜만이네요. 둘 시간만 나오는 거.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40억에서 60억으로 네네. 2021년도에 매각된 사례와 2022년도에 매각된 사례를 실제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 먼저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또 먼저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먼저 한번 설명을 듣고서는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국토부 데이터에서 2021년 40억에서 60억 거래량과 2022년 거래량을 다 비교를 해서 평균치를 제가 했는데 바로 한번 이런 데이터 거 보시죠. 진짜 잘해요, 쟤.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네, 오케이, 바로 오케이.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 상업용 부동산 40억에서 60억까지 데이터 자료를 취합을 했는데 먼저 2021년 보시죠. 2021년 평균치는 작년에 거래량이 591건 있었어요. 많다.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91건이면 정말 많은 많은 편이죠. 왜냐면 네네네. 40억에서 60억 구간만 저희가 조사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40억에서 60억으로 평균 토지 면적을 83평짜리 살 수 있었던 거고 건물은 한 168평짜리를 평균적으로 살 수 있었다. 네네네. 토지 평당가는 서울에 내가 살려면 한 5,800만 원 정도가 평당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 40억에서 60억 사이에 살 수 있었던 건물의 평균치가 약간 이 정도가 되는 네, 거네요. 한 83평에 168평짜리 건물을 살 수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크네요. 되게 아, 그래도. 그런가요? 네네네. 난 생각보다 작았는데. 아, 좀 작았어요? 네, 네. 이제 2022년치를 보겠습니다. 네네. 2022년치는 아직 다 한 해가 안 지났기 때문에 거래량은 223건. 이게 지금 몇 월까지인 거예요? 8월까지. 아, 8월까지? 8월까지의 거래량이고 네네네. 토지 면적은 76평, 연면적은 150평. 작년보다 한 18평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보시면 네네네네. 되고 올해 서울에 있는 건물 산다면 평당 한 6,4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평균 건물을 이제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제 생각보다는 네. 확실히 평수도 전 크다고 생각되고 토지 평당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됐다는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그 느낌이 어디냐면 서울이니까 도봉구, 뭐 중랑구, 은평구 다 통합을 한 거니까. 저희가 하도 강남구를 너무 네, 많이 너무 봤나 봐요. 강남만 네, 네.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크긴 한데 네네네. 서울 평균치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두 개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2020년치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네. 오. 어떻게 됐을지. 2020년도에는 총 515건이 거래가 됐고 토지 면적은 95평, 건물은 213평. 확실히 좀 크죠. 이게 확실히 20년도랑 21년도를 비교하니까 네네. 확실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2021년이랑 2022년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네네, 맞아요. 20년이랑 21년도가 차이가 좀 커요. 2020년도랑 22년도랑 비교하면 또 그 차이도 그러니까, 엄청 크고. 네, 거의 2022년도에는 20평이 더 작고 건물은 한 60평이 더 작은 건물을 살 수밖에 없는. 확실히 데이터로 보니까 좀 와닿긴 하네요. 되게. 네네, 좀 많이 옛날보다 건물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치론을 해봤는데 사례로 아, 맞아요, 2021년도에 거래된 건물은 이런 모양이고 2022년도에 거래된 건물은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건물에서도 매각이 2번 된 사례들도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례들도 또 제외를 했고 요즘에 또 워낙 디벨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재건축 부지들은 좀 많이 제외를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감안을 해서 영상을 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 네네. 있는 비슷한 평수 건물로 추려보느라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바로 또 첫 번째 가시죠. 네, 팀 저희 첫 번째 사례인데 보면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이수역이랑 뭐 내방 사이. 그렇죠. 이수역이랑 내방역 사이에 이제 방배 5구역이라는 건데 네. 여기도 한 3,065세대? 3,000세대가 들어서는 곳인데 네. 그 바로 맞은편에 두 매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거의 동일 선상인 거예요. 거의 똑같은 위치네요. 네,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그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도의 건물인데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네. 그냥 네모 반듯하게. 네, 근데 내용 만들게 생겼는데 2021년도 5월 달에 5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네네. 평당 금액은 7,800만 원, 대지 면적이 68평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연면적이 167평입니다. 아까 수치랑 거의 비슷한 수치네요. 그래서 그냥. 이제 거의 비슷한 네. 내용이고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 건물이고 바로 입지선상에서는 동일하게 삼면 코너. 네, 삼면 코너에 방배 있는 5구역 바로 건너편에 그쵸, 있는. 그쵸.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때 당시에도 꽤 괜찮은 건물이라고 좀 그렇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건물은 21년도에 거래가 되기 전에 매도자가 이제 전체 명도 조건이 있어서 실제로 이 건물은 잔금 후에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건물인데 아. 현재는 뭐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아, 네네. 바로 옆 건물을 제가 한번 다시 네, 보여드리면 이제 2022년도에 네. 거래된 건물. 22년도에 거래된 건물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그냥 네모 근데 반듯하게 그냥 약간 생긴. 생긴 건 두 건물 다 비슷한데 네네. 미세하게 달라요. 이 건물은 22년 5월 약 아. 1년 만에 거의 매각이 된 건데 네. 57억에 거래가 됐고 평당 금액은 평당 1억. 아까 그 7,800이었고. 네, 이건 1억이고. 그래서 약 한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같은 선상에 있는데. 그렇죠. 아까 21년도에 매각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68평이었어요. 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56평이라서 약
약 한 12평 정도가 줄어든. 네, 차이가 나는 거죠. 연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144평이라서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은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삼면 코너였어요. 근데 이 건물은 좀 양면 양면도로에 건물. 접해 있는. 삼면 코너랑 양면 건물은 차이가 좀 많이 그쵸. 나는 건물들이기 네네. 때문에 미세하게 다른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까 팀장님께서 정리를 하셨던 자료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또 네. 위치도 2021년도에 거래가 된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위치도 좋고 평수도 12평이나 더 크고 네. 평당 금액도 평당 2,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면은 꽤 금액적으로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음. 스펙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네, 이것만 딱 보더라도 비교가 이제 가능하실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도 다음 사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강남으로 넘어왔어요. 위치는 보시면 신논현역이랑 언주역 사이에 있는 거고요. 두 건물 비교하자면 거의 한 네네. 50m 내외에 있는 두 건물입니다. 네, 먼저 2021년도 스펙 한번 보시죠. 네네. 2021년도 건물은 이제 51억에 거래가 됐고 네네네. 대지는 71.7평, 건물은 162평짜리 건물이고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냥 주택 건물이었어요. 40억에서 60억 사이는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재건축 부지로 좀 갈 수밖에 없을 것 다 같아요. 갖춰진 건물을 사기에는 금액대가 작다 보니까 네네네. 두 사례 모두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네. 필지 모양을 보시면 대로변 들어와서 코너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작년에 모양이네요. 강남에 50억대 7,100만 원인데 나름 괜찮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매각되는 건 또 높게 되고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요새 거의 뭐 1억은 그냥 부르고 있는데 7천 초반에 된 거는 굉장히 싸게 잘 매입했다라고 볼 수 네네네.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근데 2022년 사례 한번 네네네.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이 건물이고요. 코앞이네 네, 이것도. 그냥 바로 코앞. 달리면 나는 3.5천인데. 네, 그 놈의 달리기 진짜 빨리 갈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코너 건물은 아니고 코너 느낌이 나는 건물인데 스펙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48억 7천에 올해 거래가 됐고 대지 평수는 69평, 연면적은 150평인데 평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차이는 거의 안 나고 네네네. 평당가도 거의 비슷해요. 음. 그런데 아까 1,100만 원이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건 7천만 원. 나름대로 저렴하게 거래가 된 그죠. 그런 사례인데 그런데 이제 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느냐? 음. 아까도 보시다시피 위치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가 메인길이잖아요. 네네, 그쵸, 이렇게 그쵸. 메인길이고 여기는 약간 고바위 위에 있는 길인데 이 메인길에서 한 블럭만 들어가면 되는 코너 건물이 네. 7천이었고 약간 상권에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곳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는 네네. 좀 더 들어간 코너가 아닌 건물이 7천이니까 작년에는 위치 좋은 코너 건물을 살 수 있었으면은 올해는 위치가 네.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건물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을 신축해도 코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쁘게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박스에 껴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일종은 사선도 많이 받을 음. 거고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뭘 고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좀 코너, 무조건 그러니까, 코너니까. 그러니까 더 네. 좋은 거는 작년에 있었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건물이 이제 매매가 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너무 4, 50억대만 하다 보니까 사례가 너무 한정돼서 맞아요. 큰 사례를 하나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냥 네. 더 큰 사례를 하고 싶었는데 네. 기준은 40억에서 한 60억 정도, 네, 60에서 네. 조금 더 넘어가는 사례로 좀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60억대도 한번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큰 건물, 대로변에 있는 건물로 네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번에 저희가 또 세 번째 사례인데 네. 주거 지역이 좀 밀집된 지역이다 그렇죠. 보니까 대학가 상권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위에는 상도역이랑 좀 붙어 있고 이제 아래에는 이제 숭실대 입구역 쪽으로 뻗어나가는 곳인데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임차 구성이 되게 좋아요. 병원들도 그렇고 학원, 네, 이렇게 그렇죠. 임차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도로도 25m 정도라서 좀 여기도 음. 찾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딱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바로 건너편에.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는 21년도 64억에 거래가 된 사례고, 하나는 이제 22년도 건너편에 역과 조금 더 가까운데 62억 5천에 거래가 된 사례인데, 일단 21년도에 된 거래 사례부터 보면은 보시면은 이게 작년 10월 29일 날에 64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신축이에요. 201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네. 거의 세빙이네요. 네. 평당금은 한 7,500만 원 정도였었고 대지 면적은 76평, 연면적은 202평이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건물 사진 안 보여드렸는데 건물 이뻐요. 그냥 대로변에 있는 딱 네. 이쁜 건물 같이 생겼네요. 이제 또 25m 대로변에 또 네. 역과의 거리도 가까운데 임차가 전체 다 만실이었거든요. 네. 요 정도 건물이면은 사실 좀 눈독 들일 만한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죠. 지도 먼저 보여드리면은 지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코너 건물은 아니고 이렇게 네. 이제 박스에 들어가 있는 역과의 거리랑 이 정도 좀 제 생각 한 5분 정도 거리가 될 것 한 같아요. 5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거래된 건물을 맞은편에 보여드리면은 여기 위치가 더 좋고 롯데캐슬이 있어서 이쪽에 아파트에서 나가는 네, 여기 후문이 있으니까. 후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쌈지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네.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역과의 거리도 가깝고.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 달에 거래가 돼서 62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고 평당 금액은 1억, 네, 1억 500만 원이고 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59.5평, 그리고 연면적은 205평인데 이게 좀 약간 그 건물랑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게 아까 그 건물 2019년 신축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은 93년도 건물. 아, 꽤 됐구나. 건물이 이제 보시면은 가서 보면 연식이 좀 있어 있어 보이는? 보이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금액이 거의 1억 정도라고 하면은 그 건물이 평당 7천 정도였거든요. 7천 정도. 네, 그러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오, 나는 차이가 거고. 많이 나네. 네네. 아까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76평이었어요. 대실 네. 면적이.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59평이라서 약 거의 한 16평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위치는 여기가 조금 더 좋지만 네. 대지평수가 좀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난다. 아까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있었던 건물인데 네. 이 건물 같은 경우 이제 코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빌라촌보다는 이제 아파트 쪽에서 더 유동인기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역과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깝고요. 그렇죠. 한 1년 사이에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대지평수가 것 같아요. 18평가는 차이가 네. 나면서 그 거리가 1년 사이 됐다. 그쵸.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정도 평수 차이면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거. 18평이면은 춤도 추고 파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6평당 거니까. 1억이니까 어떻게 거의 한 18억 정도 차이 난다고 그렇죠. 보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희가 한번 세 가지로 이렇게 사례를 한번 네, 좀 그러니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도역은 한 1년이 지났지만 평당 3천 정도가 네네네. 바뀌었다라고 네네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또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비교를 해보니까 네네.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최근에 디벨롭 돼가지고 건물 신축해서 강남 사례들을만 네네. 얘기를 했었을 때 시세 차이 뭐 100억, 그런 10억 사례도, 이런 네.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쵸. 1년 정도 지난 이제 건물 대 건물로 같은 라인에 좀 비교를 하다 보니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처럼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네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면 이제 그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50억에 땅을 사서 신축을 하고 막 120억에 팔고 하는 그쵸, 경우를 그쵸. 제가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내 노력이나 이런 시간이 많이 들어간 거고 비용이 들어갔는데 비해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단순 비교를 한 거라서 저는 이것도 충분히 2021년과 2022년을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느꼈던 게 21년도는 이제 금리 때문에 너무 호황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2년도는 제 기준으로는 금리가 높으니까 네. 떨어질 거다. 이 많이, 생각도 많이 하고 네, 많은 분들도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례를 저희가 또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는 건물이 떨어질 거다. 건물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기대감을 저버리는 그런 사례였지 네네. 않나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도 건물 가격이 강남 쪽이나 이런 쪽으로 떨어진 느낌은 별로 안 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망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착안을 하셔서 빌딩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네,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